오늘은 지금 10시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현안 보고와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서 정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가 법적 의무에 따른 보고를 받는 그런 날입니다. 관련해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하고 또 예측하고 있는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원전 건설 계획입니다.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원전 마피아를 위한 원전 진흥 계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과제인 전력 수요 관리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전력 마피아를 위한 기존의 패러다임의 연장이고 전력화를 부추기는 계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전력 정책 수립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밀실에서 수립된 그야말로 갈등을 야기하는 계획입니다. 아래 7차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 단기 수요 전망조차 틀린 7차 계획 수요 전망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7차 전력 계획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계획인데요. 2015년 단기 수요 전망조차 틀렸습니다. 결국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전력 사용량은 1.9% 증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력 사용량을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잘못되었다는 게 가장 눈앞에 드러나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깜짝 이벤트를 한 것은 이런 전력 소비가 계속 낮춰지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한, 그리고 이를 대체해서 전력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수요 전망의 핵심 변수인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량과 최대 전력을 원한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되었습니다. KDI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이미 GDP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처럼 정부 기관이 제시한 GDP 전망치를 객관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7차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 전망은 과다 예측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최대 전력이 동계에서만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7차 계획의 동계 전력과 비교해 봤을 때도 사실상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봤을 때 결국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용량인 3,000메가와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요 전망과 동학의 전력 피크를 끼워 맞췄다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GDP 전망치 하향, 그리고 전기요금 적정화 기조로 6차 계획보다 7차 계획은 기준 수요 전력 소비량이 전기간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 수요에서 6차 계획의 전력 소비량과 최대 전력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6차 계획과 7차 계획이 겹치는 2015년, 2017년의 13년 동안 보면 7차 계획의 목표 수요가 4개 년도를 제외하고 모두 높습니다. 결국 이 수치를 또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최대 전력이 원전 두세 개 분량만큼 높게 아주 짜맞춰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기 어려운 그런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불확실성 대비 설비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원전을 설비 예비율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정말 미스매치이며 넌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확실성 대비 설비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원전을 결정한 것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판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원칙으로 하기보다 원전 진흥 그리고 원전 전력 마피아의 이해관계를 우선해서 반영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약속한 에너지 상대 가격 정상화 실행 계획이 없는 빈 껍데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점은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도 약속한 바가 있었던 것인데요. 송전 설비 계획과 병합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송전 설비 계획이 빠진 엉터리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문제점을 지적드립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는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수요 관리 중심의 전력 정책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아 지속 가능한 전력 수급 원칙을 담는 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과다 수요 전망과 과잉 설비 계획을 수립한 6차 계획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기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사용한 것 자체가 과다 수요입니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6차 계획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가 더 증가하는 정말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숫자 노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기억합니다. 2년 전 일입니다. 2년 전에 윤상직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여름철에 발전기 한 대만 불시고장이 나도 9.15 정전 사태가 난다 라고 대국민 절전 긴급 담화문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비 예비율이 22%가 되지 않으면 마치 전력 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 바로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2015년 현재 설비 예비율이 12% 수준에 머무르고 또 100조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이 유가 하락으로 마치 엄청난 연료비 절감으로 이익을 냈다고 하면서 여름철 전기 요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총국을 벌이고 있는 윤상직 장관의 정말 각성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가족용 정비 본위원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가족용 전력 소비가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 피크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답변인데요. 2년 전에 전력 대란 운운하면서 국민들에게 절전을 하지 않으면 정전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겁박한 것 2년 전의 일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에게 겁박하면서 이런 대국민 절전 호소를 했던 것을 잘난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예상보다 낮은 전력 수요를 끌어올려서 신규 발전 설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말 포퓰리즘적이며 정부의 원전 중심의 7차 전력 수급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정기요금 인하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 없이도 또 정부가 설사 22%의 예비율을 구집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만족시킬 수 있는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대안 시나리오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신고리 7, 8호기를 대체한 영덕 1, 2호기와 신도원전 2기를 다 제외하더라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설비 예비율은 각각 19.9%, 18.7%, 17.4%, 16.2%에 이릅니다. 이 수치를 미국과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매년 10년 전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비 예비율은 15%입니다. 이보다 모두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설비 예비율이 20%가 넘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진실은 무엇이냐면 전력계획을 수립할 때 미국이나 일본, 미국이나 유럽 이 나라들이 전력계획을 수립할 때는 설비 예비율 목표치 1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팩트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20%, 15% 선으로 설정을 해서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전망치라든지 기상 변화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켜보면서 설비 투자 용량을 놔두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이런 경우처럼 3, 4년간의 전력 소비 추세를 지켜본 다음에 이에 맞는 전력 설비 계획을 세워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전력 사용량이 2010년 10%에서 지난해 2014년 0.6%까지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현상인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려해서 설비 예비율을 맞춰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현재 22% 설비 예비율을 감안해서 설비 계획을 확정을 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전력 소비량 감소가 현실화됐을 때 과잉 설비가 되는 것이고 또 이에 따른 과잉 투자에 따른 국민의 세금, 재원 낭비가 이어지는 문제가 이어진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부도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력 수요 감소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10년 이후에 전력 소비는 전력 소비 패턴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적정 설비 예비율은 15%가 적정하다라는 것을 제1의 시나리오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설비 예비율 22%를 계속 고집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폐지 계획인 발전소를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미 6차 계획에서 폐지 계획에 반영된 4,400MW의 설비는 2021년 울산에 1,200MW가 있고요. 2023년 서인천 복합에 1,800MW가 있고 2024년 평택에 1,400MW가 있습니다. 폐지계획 발전소는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 수용성이 가장 떨어지는 주민 수용성을 얻기 어려운 송전선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지 발전소를 대체 활용하는 것이 가장 주민 수용성에도 접근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폐지 그리고 건설 기간이 4, 5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4, 5년을 주기로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 수요 예측 전망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기하고도 좀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설비 예비율을 이렇게 했을 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설비 예비율은 각각 21%, 21.4%, 21.8%, 20.5% 설비 예비율 충분합니다. 이후에 2022년부터 시작되는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을 대체하는 주요한 수단도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런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특히나 6차 계획에서도 경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을 다시 포함해서 재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마땅히 이번 7차 계획도 정부기관이 하향 조정한 경제 전망치를 고려해서 다시 재산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한 충분한 시나리오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고 기존의 7차 전력 계획을 고집한다면 스스로 산업부가 7차 계획은 원전 진흥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명분으로 쌓고 있는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의견 수렴을 외면하는 그런 처사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7차 계획을 원전 건설 계획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수요 관리와 그리고 원전 없이도 충분히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한 대안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